그래서 인간은 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진시황이 헤맸던 그 불로초가 바로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10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 있으면 호르몬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 5가지 이상 있으면 내분비내과 전문의한테 가서 호르몬 검사를 보셔야 되고요. 저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호르몬이 관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인형 중에 마트로시카라고 있는데 이 마트로시카 인형은 베끼면 또 인형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조그만 저 인형이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고요. 죽을 때 없어지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처음에 나오면서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엄마 양수에서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이 사이즈가 커지고 몸이 만들어지죠. 이 엄마 뱃속에서 XX 염색체로 태어난 여자아이는 여성 호르몬 샤워를 한번 해야 되고요. XY 염색체로 나온 남자아이는 살짝 남성 호르몬을 샤워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왜 보면 성 정체성이 자기가 여자로 생각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남자로 생각하는 게 이 미니 사춘기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막 나오고 올라오는 순서의 역순으로 사라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없어지는 게 제2의 갱년기고요. 마지막에 멜라토닌이 없어지면 사람은 죽게 되는 건데 이 호르몬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호르몬의 지배를 받다가 우리가 죽어도 이 호르몬은 우리의 후손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저는 불멸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인간의 원래 수명대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고요. 더 과하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다. 그런 내용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굿나잇 노래를 부르면서 처음에 아이가 올라왔다가 결국은 걔가 먼저 무대에서 내려가고 맨 마지막에 근데 처음에 올라왔던 아이가 내려가듯이 이 무대 위에 올라갔던 순의 역순으로 없어지는 게 호르몬의 일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멸의 호르몬의 메시지는 우리가 호르몬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인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20대에는 20대에 맞는 호르몬을, 40대에는 40대에 맞는 호르몬을, 60대에는 60대에 맞는 호르몬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진시황이 헤맸던 그 불로초가 바로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아는 호르몬 그러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의 문제가 생기면 각종 질환들이 다 생길 수가 있고요. 미병이라는 게 뭐냐면 병도 아니고 건강치도 않은 중간 상태가 있는 거죠. 당뇨 전 단계에. 근데 그럴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고 혈압도 괜찮고 뭐 혈당도 괜찮으니까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몸이 피곤하고 쑤시고 아픈데 정상이란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호르몬이 균형을 깨지고 균열이 있거든요. 호르몬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때 여러분들의 호르몬은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환자분들이 오면 당뇨 환자든 갑상선 환자든 갱년기 환자든 호르몬 검사를 10가지에서 14가지 정도 해서 그 호르몬의 패턴을 갖고 그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접근법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랑과 이별도 호르몬 때문이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나이 들어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데 저는 성장 호르몬 주사도 많이 놔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호르몬이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호르몬을 잰다기보다는 자기가 느껴서 내가 어떤 느낌이 있고 증상이 있으니까 그 호르몬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10가지 증상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굴이 잘 붓는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개 자국이 점심때까지도 계속 있고 그 다음에 피로가 잘 안 풀리고 자꾸 헛떡해지고 살이 찌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갑자기 노화가 오고 상열감이라고 해서 아래쪽은 차가운데 위가 막 열이 나고 덥고 땀이 나고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더라도 질이 떨어지고 이런 10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 있으면 호르몬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
5가지 이상 있으면 내분비내과 전문의한테 가서 호르몬 검사를 보셔야 되고요. 제2의 갱년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하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하나씩 우리가 타겟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1주차 때 여러분들의 미션은 식욕 호르몬입니다. 근데 식욕 호르몬이라는 게 식욕을 막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글렐린이라는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이 식욕과 관련된 질병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뇨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슐린과 관련된 거가 이 당뇨병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인슐린이 혈당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피 속을 다니면서 포도당을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혈관을 청소하는 호르몬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주차 때 미션은 인슐린, 식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식사의 양만 갖고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당지수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칼로리를 하더라도 당지수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 당지수라는 거는 소나기처럼 막 인슐린이 올라가게 하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라면이 안 좋다고 그러지만요, 백설기, 떡이 오히려 당지수가 높아서 혈당이 단위 시간에 빨리 가가지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지수가 높은 식품 그러면 빵, 떡, 면, 한 글자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자나 믹스커피 먹을 바에는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도 우리가 드립커피를 먹는 게 좋지, 카페 같은 데서 먹는 아메리카노는 또 당독소가 많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 과일도요, 같은 과일이라고 해도 가리나 수박 같은 과일은 당지수가 높고요. 그래서 가을에 보면은 혈당 막 조절 안 되는 분들 보면 감 먹어서 혈당 조절 안 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지수가 좀 작은 음식들이 결국은 인슐린한테 약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잡곡밥이라든지 그 다음에 콩, 칼슘은 많으면 이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보통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이나 수박 말고 딸기나 토마토 이런 것들은 당지수가 낮거든요. 그래서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뭐가 더 당지수가 높냐 그러면 사람들은 고구마가 다니까 당지수가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반대거든요. 그 감자가 더 당지수가 높은 식품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기본적인 이 감자, 고구마를 봤을 때는 고구마가 당지수가 낮은 거죠. 1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걷기 운동,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식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친구들이랑 식사할 때 이거 당지수가 낮은데 높은데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먹기 시작하면 1주차 때 여러분들의 어떤 미션이 완수되고 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당지수를 알게 되면 늘 좋은 식품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을 수 있고 또 삼겹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당지수를 알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평균 당지수라고 해서 내가 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주변에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물타기가 되니까 결국은 1주차 때 인슐린 호르몬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인슐린 호르몬만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이 당뇨 치료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갖다가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8가지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명의 악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슐린도 있지만 식욕 호르몬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교수님 저 어저께 또 뭘 먹었습니다 하고 자책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식욕 호르몬이 나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 호르몬도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육 호르몬이 문제가 있어도 혈당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국어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고 골고루 잘해야 되듯이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혈당, 당할 숙소만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합병증이 안 생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혈당이 좋다는 거는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 당 찌꺼기, AGE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11월 2일 날 생로병사의 비밀에 1시간 동안 제가 나와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당할 숙소가 조절이 잘 되는데 5년, 10년 안에 합병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당할 숙소가 조절이 안 되고 혈당도 200, 300인데
합병증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공부에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맨날 노는 것 같은데도 시험만 봤다 보면 100점. 마치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살리에르처럼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게 되겠지만 본질은 에이즈라는 이 후기 당한 산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혈당 조절은 하나의 지표지. 아니 뭐 서울대 나왔다고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당 조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르몬 균형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주차 때 식사에 대해서 인슐린에 대해서 관리가 됐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2주차 때는 성장 호르몬에 중점을 두시라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인지기능 장애, 치매, 피부 노화가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사실은 어떤 거하고 서로 상극이냐면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상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나오던 성장 호르몬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지만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거고요. 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새벽 3시에 나오거든요. 뇌하수체에서. 근데 그 전에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시쯤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면 12시에서 1시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2시간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 몸은 아주 호르몬의 정밀한 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교수님 저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은 높고 식후 혈당은 이렇게 낮고 뒤집어지죠? 그런 사람들 공복 혈당은 되게 이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늦게 자거나 잠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은 물론 어떻게 운동하냐 식사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또 아이들도 보면 잠을 안 자고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희 학교 때도 그런 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반에서 막 1등하고 그러는데 키는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다는 얘기처럼 이 성장 호르몬이 잠하고 관련이 있고 몇 시에 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막 작은 거 다 재워가지고 성적 올릴 수는 없다면 같이 6시간, 8시간을 잔다 하더라도 꼭 11시에서 1시에는 아이를 재우게 하고 다시 또 깨워서 그 공부를 시키더라도 사실 11시에서 1시에 자는 잠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이 부드러운 분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하면 아니, 성장 호르몬은 아이 때만 나오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20대 피크를 찍다가요 10년 주기로 14.4%씩 떨어져서 60대에는 절반 정도 되고요 70대가 되면 5분의 1뿐이 안 되거든요. 그 성장 호르몬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보다 자기 연령대의 감소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폭풍 노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청춘의 묘약이라고 하는 게 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성장 호르몬을 주게 되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키가 더 커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은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150분을 갖다가 몰아서 주말에 하는 것보다는 매일 30분씩 하는 게 좋고요. 근력 운동은 또 하루 건너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긴장됐다가 좀 근육이 다친 다음에 그게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근육량이 형성되기 때문에 한 번은 강하게 근력 운동을 하고 내일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그러면은 오늘은 근력 운동을 월수금화에 하고 나머지는 유산소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동도 식단처럼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과 반대로 음식보다는 운동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에 관련돼서는 운동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성장 호르몬도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 좋은 단백질들을 잘 드시고 아까 얘기했던 운동하시고 그러면 2주차 여러분들의 숙제는 끝났습니다.